나도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이 메이크업을 참고해서 보기가 너무 좋은 사례다. 청순 고급미를 같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좀 잘 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밀크라떼를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또렷해. 전 이 팔레트 진짜 잘 만드셨다고 보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와, 수지님은 이런 것도 잘 어울리네? 얘네 음영이 확실히 획기가 살짝 돌아요. 저 같은 분들도 비벼볼 수 있는 컬러로만 좀 챙겨왔어요. 저렴한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도 은은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광 정도는 이 밀키 모카가요.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밀키 모카의 색깔에서 살짝 더 생기가 있는? 진짜 따뜻한 계열 위주로 엄청 데일리하게 많이 쓰시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라이트톤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배우 수지님의 메이크업을 좀 분석하면서 라이트톤들의 가을 겨울 또 최대 난제, 나도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약간 요거를 한번 같이 들춰볼까 합니다.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수지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텐데, 수지님이야말로 진짜 라이트톤 혹은 소프트톤까지 이 메이크업을 참고해서 보기가 너무 좋은 사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 겨울 되면 그런 청순 고급미를 같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들잖아요. 오늘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수지님의 메이크업을 먼저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수지님 같은 경우는 아이돌 때와 배우 때의 메이크업이 극명하게 좀 갈려요. 그 나이대에 맞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쭉 이렇게 같이 가져가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부터 좀 볼 텐데요. 아이돌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의 두께감, 속눈썹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한데, 근데 배우 메이크업은 보통 속눈썹을 붙이시면 거기다가 마스카라를 하긴 하는데 투명 혹은 완전 얇은 마스카라 정도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는 정도의 마스카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아이돌은 이렇게 된다면은 배우분들은 살짝 이렇게 나가는 느낌 정도만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님이 아이라이너를 빼실 때 짧게 빼세요. 자연스럽게 내려 그리시는 형태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지님만의 포인트가 제가 하나 있다고 느낀 게 애교살이 원래부터도 좀 도톰하신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상 좀 잘 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펄을 심하게 넣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밝은 섀도우나 이런 걸로 봉긋함은 꼭 살려주는, 언더 마스카라를 거의 이제 안 하는 편이시고요. 그걸 좀 깔끔하게 둠으로써 본인의 청순하고 깨끗한 매력은 가져가되 음영이나 다른 색조감을 통해서 좀 고급미를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이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인데요. 이게 블러셔를 얘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수지님을 잘 보시면 보통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피부 결이랑 피부 자체가 워낙에 좋으셔서 그 뚫고 나오는 속광 있죠?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라이터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기초를 할 때 조금 더 촉촉하고 쫀쫀하게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세미매트로 해버리시면 안에서 나오는 속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수지님의 메이크업에 가까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수지님의 어떤 느낌을 연출하기가 좋은지, 아이섀도우는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느낌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공통적인 느낌은 차분한 음영이에요. 먼저 보여드릴 쪽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 베이지크의 밀크라떼. 뭔가 너무 색감이 튄다거나 아니면 뭐 음영의 그런 단계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하지 않고 연연하니 그냥 딱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느낌으로만 하기에 요만한 게 없다. 그리고 오늘 제 아이섀도우도 밀크라떼를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할 때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음영 컬러들을 섞어서 음영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제로 봤을 때 화장 되게 진하다, 음영 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또렷해. 쌓이고 쌓인 음영들이 좀 더 깊이감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일단 명도가 대부분 좀 중고 명도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썼을 때 노란 음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여쿨 라인 나에겐 좀 안 맞아 하신다면 사실 여쿨라 분들은 모브톤으로 가셔도 되는데, 오늘 또 수지님의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받았잖아요. 수지님은 웜 계열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4 그린 곳까지가 제 눈입니다만 바르면 약간
약간의 로즈톤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얘는 딱 라이트 톤들이 음영 넣기 좋은 구간도 있고 애교살까지 건드려줄 수 있는 컬러도 있고 여기에 음영 조금 더 진한 컬러까지 다 갖추고 있는 팔레트라 전 이 팔레트 진짜 잘 만드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라이너를 제가 항상 사용하는 홀리카 코코아 브릴레로 오늘 라이너를 다 해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지점이 있어요. 펜슬로 그리든 퀴드를 사용하든 젤 라이너를 사용하든 그것만 하고 끝내는 것과 진한 컬러감의 어떠한 색깔로 그 라인을 풀어주는 거는 그 깊이감의 느낌이 진짜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좀 진한 데이지크 섀도우 중에 오트 브라우니 싱글 섀도우가 있어요. 이걸로 한 번 더 풀어줬거든요. 진짜 가깝게 해서. 근데 그러면 확실히 좀 더 깊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쾌팸이 있는? 제가 수지님의 그 인스타 중에 이 사진을 보고 와, 수지님은 이런 것도 잘 어울리네? 라고 생각한 사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확실히 획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연스러운데 물론 이 카메라의 색감이나 조명 이런 거에 영향이 있겠지만 서도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고급미가 느껴지는 그런 음영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에 좋은 팔레트 두 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클래식 포터리, 릴리바이레드 듀이 핏 팔레트, 아몬드 밀크 컬러.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팔레트보다 얘네의 음영이 확실히 획기가 살짝 돌아요. 근데 저는 획기를 잘못 올리면 진짜 사람이 아파 보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고 저도 요새는 그냥 획기가 좀 있어도 이런 팔레트로 도전을 해보는 편인데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 펄 섀도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클래식 포터리는 전부 무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진 속 이미지 같은 느낌은 클래식 포터리가 조금 더 맞긴 하거든요. 아, 나는 라이트 톤이라서 획기가 아예 안 맞아.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앞에서 추천드린 팔레트를 좀 더 추천드리고 나는 그게 아니라 이런 눈밑 꺼짐 같은 느낌의 음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냥 이어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 고급미 있게 하신다면 요거 두 개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몬드 밀크의 장점은 이 끝에 있는 요 컬러가 그냥 쉐딩까지 끝내버릴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한 팔레트로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할 때는 사실 클래식 포터리보다는 전 얘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클래식 포터리가 버릴 컬러가 없다라는 건 얘가 조금 더 그렇긴 합니다. 이제 요 흐름 그대로 이 앞에 좀 깔끔하게 추천드렸던 팔레트랑 같이 쓰시면 좋을 만한 블러셔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매트한 거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요. 세 개를 좀 가지고 와봤고 저 같은 분들도 비벼볼 수 있는 컬러로만 좀 챙겨왔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네이밍의 토스트 컬러거든요. 이 나머지 제가 가지고 온 컬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노란기가 확실히 돌아요. 피부가 좀 노랗다 하시는 분들은 토스트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피부톤이 되게 노란 편인데 근데 이 네이밍의 블러셔가 발색을 할 때 진짜 여리여리하게 그 소프트 라이트 톤들에게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을 정도의 발색이 나와요. 진짜 되게 부드럽고 샵에서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특히 밀크라떼 같은 약간 노란 톤이 좀 도는 그런 음영이랑 같이 할 때는 이 토스트 컬러로 해주시면 잘 어울리는 연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붉은기를 조금씩 더 추가하는 느낌으로 갔었을 때는 요거는 컬러그램의 꼬숲 땅콩이거든요. 발색했을 때 약간의 흰기가 느껴져요. 진짜 그 땅콩의 그 약간 붉은 톤 있죠? 그게 약간 가미된 느낌? 난 약간의 붉은기로 생기를 꼭 주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꼬숲 땅콩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그리고 얘가 저렴한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너무 흔해가지고 사실 가지고 올까 말까 했지만 누드팝 이 주변이 다 더러워질 정도로 많이 썼는데 이 누드팝도 라이트 톤들이 비벼볼 수 있습니다. 펄이 살짝 들어가고 얘네가 발색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요. 보는 것보다. 그리고 발색을 좀 더 조절하고 블렌딩을 잘하고 싶다면 퍼프 같은 걸로 발라도 그 느낌이 잘 삽니다. 차례대로 붉은기가 올라갑니다. 붉은 톤으로 올라갈수록 이 팔레트로 같이 음영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을 살려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리퀴드 타입을 사용을 했는데요. 또 우리 라이트 톤들은 맑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음영이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갔으니 이 블러셔에는 힘을 좀 많이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져온 것도 블렌딩이 진짜 잘 되는 애들로 가져온 거거든요. 실물로 봤었을 때 약간의 그 구운 느낌과 맑은 느낌이 공존할 수 있게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 느낌을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쉽게 낼 수 있으려면 이런 리퀴드 타입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온 거는 어바웃톤의 베어 로지 컬러인데요. 뚜껑 보시면 반짝거리죠? 이게 워터핏 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촉촉함이 있어요. 근데 엄청 광이 심하게 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은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광 정도는 챙겨주는 정도거든요. 오늘 이 베어 로지를 바른 거예요. 약간의 붉은기는 있지만 얘도 그 차분하게 구워진 느낌이 약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이는 밀크라떼로 했지만
블러셔는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질감이 크게 없죠. 요거는 제가 아마 이전에 라이트톤 영상에서도 가지고 왔었던 블러셔일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워터리하기 때문에 그 워터리한 느낌의 차이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노 메이크업, 베어 이런 느낌으로 좀 맑게 연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 획기가 이제 좀 들어간 조금 더 고혹적이고 고급진 그런 느낌으로 음영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블러셔는요, 얘네도 베어한 느낌이 나되 조금 더 구운 복숭아까지, 여기가 획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여기가 노랑, 주황 이런 거보다는 조금 로지하거나 아니면 좀 모브하거나 획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베이지 톤? 이런 걸 발라줬을 때 방금 보여드린 팔레트랑은 훨씬 더 잘 어울리거든요. 너무 유명해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써본 거 중에서는 얘네가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가지고 왔고, 라이트 톤들도 얘네까지는 비벼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의 에그라이크 밀키 모카 탱구 추천템으로 대란이 났었죠. 그리고 요거는 3CE의 렛미스테이. 진짜 입자가 곱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얘네들처럼 진짜 샵에서도 잘 쓰고, 페이스 블러쉬 라인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살짝 차분하고요. 음영 메이크업을 했을 때 좀 어울리는 색감들이 많아요. 물론 뽀용뽀용한 그런 흰기 많은 색깔도 있지만 절대 그냥 쿨하지 않아요. 얘는 따뜻해. 클래식 포털이랑 색감 같이 딱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블러셔만큼은 힘이 좀 빠졌지만 하긴 해야 돼 라는 느낌을 줄 때 이 밀키 모카가요,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발랐을 때 이름 그대로 좀 밀키한데 모카 느낌이 나는 딱 그 구운 느낌이 너무 잘 살아요. 태연님도 이거를 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라이트지만 얘가 맑은 느낌을 방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립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힌스 로글로우 틴트 중에 레어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가 베이지 톤이거든요. 이거를 몇 개 이렇게 피면은 밀키 모카의 색깔에서 살짝 더 생기가 있는? 만약에 수진님의 그 두 번째 그 고혹적으로 획기 좀 도는 스모키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보통은 립 색깔 좀 잘 빼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얘만 발라도 돼요. 근데 보통 수진님은 그런 영화제나 아니면 시상식이나 화보 이럴 때 아니면은 요것만 바르는 것보단 생기 있는 립을 꼭 챙겨주시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쓴 것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테디 컬러고요. 하나는 솔이에요. 이게 네이밍의 글로이 하트 립 틴트인데 이번에 무슨 초콜릿 에디션으로 4가지 색상이 추가됐는데 그 색상이 다 예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테디 컬러랑 솔 컬러를 진짜 잘 써요. 그 다음으로는 힌스의 로글로우의 로즈 프레소라고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무드가 있습니다. 얘도 약간 데일리한 거랑 조금 더 음영이 획기 있게 들어간 그 2가지 버전에 다 잘 어울리는, 또 하나는 맘찍 로즈. 아까 앞에는 조금 더 무드 있게 눌러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생기 있게. 수진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핑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진짜 따뜻한 계열 위주로 엄청 데일리하게 많이 쓰시고, 그 중에서도 뭔가 대놓고 로즈보다 피치 계열에서 로즈로 넘어가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립스틱인데요. 수진님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가 광이 엄청나게 나는 립을 바른다기보다는 윤기가 나는 립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루즈 에르메스 21의 로제 에피스? 따뜻한 로즈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수진님의 일반적인 메이크업 립에 좀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수진님의 그 애교살 살리는 거 있잖아요. 프로타주 아트클래스 1호 샤이닝 린넨을 사용했거든요. 펄감이 너무 심하지는 않되 확실히 애교살의 존재감을 약간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만 살짝 발라주시면 그 수진님이 항상 살려주는 애교살도 살려주면서 음영을 딱 지킬 수 있는 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우 수진님을 통해서 라이트 톤들이 가을, 겨울에 음영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어떤 제품 쓰면 좋은지 같이 좀 추천을 해드려 봤는데요. 우리네 라이트 톤들은 또 음영이 최대 난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천천히 얇게 살짝 쌓아준다는 개념을 꼭 가지고 가시고 색조의 무게감과 힘을 많이 빼셔야 된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떤 분의 메이크업을 좀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지도 저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